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2달 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1달 전까지라고 그러고 이게 헷갈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실게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시작된 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요. 1번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현재로는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의사를 밝혀야 된다. 두 번째, 1회에 하나여 행사 가능, 한 번만 행사 가능하고요. 세 번째, 갱신 시 증액 상한은 5% 이내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로 5% 이내로 이제 서로 금액을 정할 건데, 만약에 합의해서 5% 이상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갱신 청구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좀 더 받고 갱신 청구권 하나 인정 못 받는 건 오히려 불리한 일일 수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 행사로 보시자면 꼭 증액 상환을 5% 이내로 해야 된다. 요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갱신 청구권 행사를 언제까지,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사 기간. 지금 현재로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됐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이니까 2년 만기니까 올해 돌아오잖아요. 2022년 12월 10일부터 돌아오는 모든 만료된 계약들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제 새로 집을 얻거나 어쩌거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개월 전까지는 해줘야 서로 넉넉하게 준비할 기간이 되겠다 해서 이걸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항상 한 3개월 전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게 더 안심이 되시긴 하죠. 예, 그렇게 꼭 12월 10일 이후로 돌아오는 계약은 2개월로 바뀐다는 거, 요거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야 더 잘 기억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2022년 12월 9일 만기되는 계약은 그러면 언제까지 갱신 청구해야 되나요? 10일부터는 2개월이라고 했는데 9일까지는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기 1개월 전까지가 또 정확하게 그럼 9일인가 10일인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가 하면 1개월 전이라면 요 달을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요. 12월에서 달을 하나 빼면 11월이 되고요. 9일이니까 9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11월에 있는 9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 11월 8일 24시까지는 이 내 갱신 청구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보냈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카톡이나 문자를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의사를 확인하고 도달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그게 요 시간 전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그럼 2022년 12월 10일 이후 만기되는 계약은 언제까지 갱신 청구해야 되나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또 그러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12월에서 2개월이니까 2를 빼면 10월 달이 되겠죠. 10월에서 우리 만기되는 10일 날짜, 요 날짜 10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10일 0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 10월 9일 24시까지는 갱신 청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날짜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자면 뭐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설명이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거 머리 복잡하시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개월이면 월에서 1개월 빼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12에서 2개월 빼고 그 다음에 만기되는 날짜가 시작되기 전, 그 날짜가 시작되기 되는 0시 이전에, 그러니까 전날 24시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 의사가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는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예,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 이제 가끔 전화 오셔서 갱신 청구권 행사 확인서 같은 무슨 양식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든 서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두나
문자나 이메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이제 두 분 사이에 그런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런 내용 증명 우편이나 또 서로 확인서, 날인한 확인서 같은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거든 서로 의사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구두로 하신다면 보통 통화로 하실 텐데, 통화하실 때는 서로 우리 녹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녹음해 두는 것이 안전하실 테고, 문자나 카톡으로 하실 때는 양식을 어느 정도 갖추셔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월 며칠 만료되는 계약 갱신 청구합니다. 뭐 금액은 지금 얼마였는데 몇 프로 정액해서 얼마로 합니다.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확인함, 뭐 이렇게 날짜, 오늘 날짜 이렇게 적으시고 해서 그렇게 약간 양식을 갖춘 문자, 양식을 맞춘 그런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서로 확인했다. 그런까지 이렇게 밑에 확인했다는 걸 서로 주고받고 거기까지 해서 그걸 캡처해 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시겠죠. 그러면 뭐 다른 문서하고 비슷한 그런 효력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누구나 이제 자기 기억을 좀 못 믿잖아요. 나중에 가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하고 그 내용이 그게 아니었다 하고 이렇게 약간씩 또 서로 다른 기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묵시적 갱신도 갱신 청구인가요?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다 됐어요. 12월 지금이면 3월 한 5일자로 만기가 됐는데 양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조건을 변경한다 등의 통지, 그러니까 뭐 금액을 올린다거나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똑같이 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갱신 청구권 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갱신 청구권 행사했다고 봅니다. 이건 꼭 금액을 올렸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 같이 하더라도 이번에 갱신 청구 한번 한 것입니다라고 서로 의사 표시를 확인해야 갱신 청구한 것이 되고, 금액 변동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를 안 쓴다면, 안 쓰고 아무 서로 얘기를 안 했다면 그거는 묵시적 갱신이라서 갱신 청구권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묵시적 갱신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 어떻게 유불리가 어떤 쪽이 유리하고 어떤 쪽이 불리한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나한테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내가 이제 3월 5일 만기였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근데 내가 한 3, 4개월 살다 보니까 지방 발령이 나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됐어. 나 이사 가야 돼.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가 그 만기를 못 채우고 나갈 때는 임차인이 보통 중개 수수료를 물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계약에서는 중도 퇴실을 해도 그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또 갱신 청구권을 안 쓴 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갱신 청구권이 한번 남아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 하면.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든 계약서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이제 3, 5월 만기됐는데 그냥 우리 둘이서 갱신 계약서를 서로 씁시다 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면, 내가 이제 임차인이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지나서 중도에 퇴실할 일이 생겼어요. 이사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을 다 완료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만기까지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 한번 썼다고 거기다 갱신 청구권 행사했다고 거기다 써두면은 갱신 청구권을 한번 쓴 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그 임차인을 다시 살게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일지는 이제 임대인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임대인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요거 유불리를 잘 생각하셔서 제가 임차인이라면 또 어떤 입장으로, 임대인이라면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정리가 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공부도 이제 해두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갱신 청구권 행사 정확하게 언제까지 2개월 전, 1개월 전이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봤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돌아오는 만기되는 계약들은 다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항상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